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댈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은 골스 원정에서 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뇌진탕 이슈의 에이스 트레 영이 연속으로 경기를 빠졌는데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 머레이가 23.7어시스트로 볼핸들러 역할을 해줬고 제일런 존스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 없이는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댈러스는 피닉스 전에서 대패했다. 1쿼터를 압도하며 피닉스의 연승 행진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 후 터진 데빈 부커의 맹공을 견디지 못했다. 돈치치가 34득점 9어시스트 8리바운드 등 그에 어울리는 기록을 올렸지만 어빙이 빠진 공백이 컸다. 또 17점을 기록한 하더웨이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확실하게 득점해준 선수가 없었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간 영이기에 복귀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나선다 하소라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어빙의 출전 유무와 상관없이 에이스 대결에서 머레이를 돈치치가 압도할 것이고 데릭 존스와 라이블리가 골 및 리바운드 대결에서 뒤지지 않을 댈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샬럿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디트 원정에서 3쿼터 40점을 몰아치며 승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였다. 브랜든 밀러가 23점을 기록했고 리차드와 브리지스 등 빅맨들이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라멜로 볼의 야투가 너무 빗나갔다. 로지어를 보내며 영입한 카일 라우리는 바이아웃이 유력해 보이기에 전력 외로 봐야 하고 워싱턴과 릴리키나 등이 출전 시간을 가져갈 것이다. 휴스턴은 외곽포가 터지지 않으며 포틀랜드에 패했다. 전반 충분하게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동점을 허용하고 연장으로 간 것이 결정적이었다. 생군이 모처럼 골 및 공격을 이끌며 30득점 동반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복귀한 벤블릿이 18.7어시스트를 했지만 제프 그린과 딜런 브룩스 등 베테랑들이 부진했다.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샬럿은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 등 향후 5년 이내 올스타 선발을 노릴 만한 포텐의 선수들이 있지만 로지어를 포기하며 이번 시즌에 대한 방향성을 보였다.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고 벤블릿과 생군이 꾸준한 휴스턴 상대로 고전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휴스턴의 걱정거리였던 제일린 그린이 직전 경기에서 살아날 조짐을 보였기에 원정팀이 화력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인디애나 대 피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인디애나는 필라에 이어 피닉스를 백투백으로 만나는 타이트한 일정이다. 게다가 두 팀이 양대 컨퍼런스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에다가 할리버튼이 빠지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시약함 영입 이후 높이에 대한 갈증은 어느 정도 털어냈지만 특유의 트랜지션이 잘 나오지 않기에 그 점에 대한 고민도 있다. 풀 전력이라면 모든 팀을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할리버튼이 돌아와야 한다. 피닉스는 댈러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최근의 연승을 이어갔다. 전반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했지만 3쿼터에 43대 20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승부를 갈랐다. 시카고전 더블 클러치 위닝 점퍼를 기록했던 듀란트가 12점에 그쳤지만 데빈 부커가 46점을 몰아쳤고 빌이 뒤를 지원했다. 피닉스의 승리를 본다. 인디애나는 매서린과 네마드, 필드 등 경기 내내 템포 푸시를 하며 외곽을 터트릴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할리버튼의 공백 속에 원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시약함을 매치업으로 맞아 압도할 듀란트가 있고 부커와 앨런, 브래들리, 빌의 외곽이 모두 터지는 피닉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론토 대 LA 클리퍼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승리가 유력해 보였던 멤피스 전을 패했다. 퀴클리와 바렛을 영입하며 상승세를 탔었는데 시약함이 이적한 공백은 메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스카티 반즈는 봄 나이대 최고의 선수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바렛을 제외하면 현재 로스터에서 그를 확실하게 지원할 사이드킥이 보이지 않는다. 슈로더가 벤치로 내려간 이후 더 부진한 점도 아쉽다. 클리퍼스는 레이커스를 잡고 승률 6할 6푼을 넘겼다. 그로 인해 선두권의 3경기차 정도로 접근하며 이제 서부 선두 등극을 노리고 있다. 레이커스 전에서는 전반 77점을 몰아치며 이미 승부를 갈랐는데 레너드가 야투 성공률 70%를 찍으며 25점 했고 하든이 20점 동반 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다.
클리퍼스의 승리를 본다. 클리퍼스는 레이커스 전에서 웨스트브룩이 18분 동안 16.6어시스트 3점슛 3개를 기록했고 파웰이 60% 가까운 야투 성공률로 17점을 몰아치는 등 벤치의 활약이 대단했다. 벤치가 약한 토론토를 원정에서 압도하며 단숨에 리드를 벌릴 수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멤피스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난적인 마이애미를 잡았다. 전반에 7점 차 리드를 잡았고 후반에도 별다른 모멘텀을 내주지 않았다. 데스먼드 베인의 부상 아웃 이후로 중용되는 윌리엄스 주니어가 3점슛 5개 포함 25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잭슨과 피펜 주니어의 깜짝 활약도 있었다. 올랜도는 클벨 상대로 1쿼터 이미 승기를 내주며 완패했다. 백투백 경기였음에도 바그너가 20분대 중반의 시간을 소화하는 등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초반 상대의 외곽포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방케로와 바그너 등이 나란히 15득점 이상했지만 완패하고 멤피스 원정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펄츠를 제외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 수 있다. 올랜도의 승리를 본다. 멤피스는 직전 경기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와 콘차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급 선수가 나서지 못했다. 틸만이 있긴 하지만 현재 9인 로테이션 중 5-6명의 선수가 로스터 끝자락 수준의 선수들이다. 방케로와 바그너가 확실하게 휴식하고 나와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올랜도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미러키 대 클리블랜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페인트존의 득점 우위를 살려 홈 연전 첫 경기를 승리했다. 자신이 빠진 경기에서 팀이 대패하는 것을 봤던 쿤보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매치업 상대로 파워를 앞세운 골 및 공략으로 경기를 지배했고 미들턴과 릴라드 등 올스타 베테랑 듀오도 터졌다. 벤치에서는 포르티스 외에 득점이 적었지만 주전이 워낙 리드를 잘 벌려놨기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클리블랜드는 원정 연전 첫 경기에서 분패했다. 알렌이 21득점 5어시스트 11리바운드로 골 밑에서 어느 정도는 존재감을 보였지만 미첼이 시도한 11개의 3점 중 9개가 빗나가네 아쉬웠다. 그래도 로버트가 부상 여파를 털어내고 벤치에서 30분 정도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 이안과 메릴 등이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클블은 최근 로버트 외에도 메릴과 이안 등이 벤치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웨이드와 오코로 등으로는 7피트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쿤보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수 없다. 쿤보에게 파생된 외곽 찬스를 해결할 릴라드와 미들턴, 로페즈도 있는 홈팀이 연승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